그 다음에 프린터. 프린터 쪽은 이제 기본 프린터라 그래서 우리가 따로 안 하고 그냥 프린트 하면은 나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? 기본 프린터라고 하죠.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시험에서 뭐 잘 나오냐면 요거 잘 봐주세요. 기본 프린터는 몇 대만 가능해요? 여기 보시면 반드시 몇 대만 지죠? 한 대만. 2대 이상 안 돼요. 기본 프린터는. 그래서 프린터를 여러 대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몇 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? 한 대만.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. 뭐 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한 대만 쓸 수 있다. 그 다음에 인쇄 안 될 때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이런 것들도 잘 물어봐요. 시험에서. 그래서 첫 번째로 연결 잘 되어 있는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린트 설정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. 그 다음에 스풀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능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인쇄를 걸어놨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 쓰면 안 되죠. 맞죠? 우리 인쇄 걸어놓고 다른 작업 해요, 안 해요? 합니다.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. 무슨 기능 때문에? 스풀 기능 때문에. 그래서 이 스풀 기능 때문에 인쇄 버튼을 눌러놓고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. 왜냐면 인쇄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터로 보내주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컴퓨터 자체 내에서 프린터하고 연결이 된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인쇄 끝날 때까지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있는 게 무슨 기능이에요? 스풀 기능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시니까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기 25페이지에서는 요거 잘 봐주세요. 뭐 잘 봐주시냐면은요, 요거 DPI. 도트 퍼 인치라 그래서 요게 이제 해상도하고 연관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기왕이면 프린터 했을 때 이쁘게 잘 나오는 게 좋아요? 엉망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? 이쁘게 잘 나오는 게 좋죠. 그래서 요 DPI가 높으면은 해상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했을 때 뭐 할 수 있죠?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프린터 같은 거 사실 때 요 DPI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1분에 몇 장 나오냐도 중요해요, 안 중요해요? 중요하죠.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런 분들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. 저처럼 싼 것만 사. 그런 분들은 어차피 확인해봤자 큰 차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싼 거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돈을 좀 지불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기왕이면은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? 늦게 나오는 게 좋아요? 빨리 나오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프린트 그러면은 두 가지를 많이 써요. 프린터 그러면 잉크젯하고 뭐 많이 쓰죠? 네, 레이저 많이 씁니다. 네. 근데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어때요? 싸요. 네, 그 대신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주 안 쓸 거면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뭐 막히죠? 네, 잉크젯 그 노즐 막히죠. 네. 그리고 잉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안 쓰면 뭐예요? 잉크가 굳어버려요. 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사기하고 똑같이 요거는 분말로 쏴줘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써도 뭐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커요? 작아요? 작아요. 그래서 당연히 가격은 뭐가 더 비싸죠? 네, 레이저 프린터가 훨씬 더 비쌉니다. 속도도 뭐가 더 빨라요? 레이저 프린터가 빨라요. 그리고 요즘에는 요거 많이 쓰죠. 복합기. 복합기의 최대 단점은요,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잘 나요? 고장 잘 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은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어때요?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집에 복합기 하나 쓰고 있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컴퓨터 바꾸는 주기랑 그렇게, 아니, 3년에 한 번은 오바구나. 한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. 왜냐면 잉크젯 프린터인데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 잉크 막힐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복합기라 그런지 어쨌든 고장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되면 고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싼 거 써요.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. 하나는 비싼 거 사서 오래 쓰자. 하나는 싼 거 사서 자주 교체하자. 저는 항상 그 두 가지에 초점이 잡혀 있어서
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중가운데 걸로 사서 오래 쓰면 안 될까요?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. 네,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.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.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? 네,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레지스트리가 계속 운영이 돼요. 네. 근데 만약에 요거 잘 봐도 돼요. 레지스트리에 문제 생기면 부팅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럼 컴퓨터 써요 못 써요? 네, 못 쓰겠죠. 왜냐면 시스템 부팅이 돼야 프로그램이 움직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팅 그러면 요 부팅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? 컴퓨터 뭐 했을 때요? 킬 때. 그래서 컴퓨터 킬 때 그걸 이제 부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컴퓨터 쓰시는데 영향이 있죠.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요런 것들 잘 봐도 돼요. 그러니까 뭐 요런 거 아까 바로가기 키 있죠. 요런 거 잘 나온다 그랬어요. 그래서 컨트롤 ESC 누르시면 요게 무슨 버튼이에요? 시작. 그 다음에 Shift F10은 바로가기. 그 다음에 Alt Enter는 대화 상자 나오는 거예요. 항목 실행 아니에요. 선택한 항목의 실행은 뭐죠? 그냥 엔터 치면 실행되죠.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잘 봐두시고요. 그 다음에 3번 잠깐 봐보세요. 휴지통. 그래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.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몇 개씩 만들 수 있죠? 휴지통 몇 개 있어요? 휴지통? 네,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? 1번. 그 다음에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뭐예요? 네, 지워집니다.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변경은 안 돼요. 뭐만 가능하냐면 복원할 거냐 아니면 삭제할 거냐 그런 게 가능한 거지. 휴지통 자체에서는 이름 변경은 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는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뭐만 가능하다고요? 복원할 거냐 완전 삭제할 거냐 그것만 가능하지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폴더를 바꾸는 실행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4번도 잠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.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이 나왔어.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파트 있어요 없어요? 있죠. 거기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공부를.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. 1번 보시면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거는 따로 만들어 놓고 쓰려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? 없죠. 이건 반대입니다.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요건 반대가 돼야 맞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봐두세요.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는 뭐라고요? LNK. 그 다음에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. 그래 만약에 요 문제를 풀었어. 그래 문제 한번 푸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네트워크 조금 보고 쉴게요. 그리고 저기 11시 반에 쉴 거거든요. 이따가 11시 반에 쉬면은 그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거라고요? 실기 조금씩 할 거예요.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함수만 잘하면 됩니다. 나머지는 시간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노력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함수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함수는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. 그 알파가 뭐냐면 이해력입니다. ITQ하고 달라요. ITQ 시험 보신 분들 보시면 ITQ 시험에서 좀 머리 써야 되는 게 컴알에서는 그냥 나와요.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아닙니다.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에 나오는 그 말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저도 ITQ 수업도 하고 컴알 수업도 하는데 솔직히 ITQ 수업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 시험은 좀 정직해요. 컴알은 수업하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는 좀 머리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좀 저런 분들이 조금 잘합니다.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좀 이제 잔머리 일명 그게 좀 잘 돌아가시는 분이 컴알은 조금 더 빨리빨리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둘 다
뭐는 많이 해야 돼요?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. 자, 제일 먼저 이제 네트워크 보시면 단방향 통신이라고 있어요. 무슨 통신이요? 단방향. 단방향이면 어느 쪽으로만 가는 거죠? 한쪽으로만. 네. 그래서 단방향 통신은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? 라디오. 우리 라디오는 받기만 하잖아요. 네. 거기 라디오 들으면서 떠들어봤자 상대방이 들어요, 못 들어요? 못 듣죠. 그걸 뭐라 그래요? 단방향. 그 다음에 반이중 통신. 요거는 뭐냐면 무전기가 반이중 통신인데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내가 말해요, 못해요? 못해요. 네. 그 다음에 상대방이 끝나면 내가 이제 보낼 수 있죠.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? 반이중.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전화기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전이중입니다. 왜냐면 같이 말하면 들려요, 안 들려요? 같이 들리죠. 그래서 한쪽만 보낼 수 있냐, 왔다 갔다가 가능하냐, 동시에 가능하냐, 거기에 따라서 단방향, 반이중, 전이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실 수 있으세요.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형태는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